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마오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후 중국은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며 미국이 금융위기에 처합니다. 중국은 당시 미국의 1조 달러 이상의 빚을 꿔주는 국가로 성장했는데요. 이때 중국은 미국의 시대는 같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며 비아냥거리고 미국을 향해 빚 독촉도 서슴지 않았죠. 이후 중국은 미국을 도발하는 외교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40년 이상 중국을 포용하고 지원하던 미국은 이후 중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미국 사람들은 중국을 포용하면서 교류하면 민주주의와 국제규범이 중국에 녹아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미국의 오판이었을까요? 이렇듯 세계 경제 규모 2위의 대국으로 덩치를 키운 중국이 투자, 소비, 수출 모두 부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중국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경제, 어쩌다 이렇게까지 위기에 몰리게 된 걸까요? 중국 경제 위기론을 전하는 소식이 요즘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중국 경제가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한폭탄이라고 했죠.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위기를 돌파할 만한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와중에 차이나 리스크의 책임이 시진핑 주석에게 있다고 비판한 싱가포르의 친중 매체 연합조보의 글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중국 정치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을 지낸 류멍숑. 그는 이번 글에서 개혁개방 이후 용감하게 전진해왔던 중국 경제가 수년 만에 추락하게 된 원인을 정치 때문이라고 직격하는데요. 대체 어떤 정치적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그는 먼저 정치운동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투쟁 철학을 앞세워 사유재산제를 뒤흔들고 반간첩법 강화 등으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다 보니 외국 자본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관광객도 급감했다는 겁니다. 그는 판에 박힌 정치운동 방식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죠. 국진 민태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국진 민태란 국영기업을 육성하고 민영기업은 축소한다는 뜻으로 시 주석 체제에서 강조되어 온 기조입니다. 이 기조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선 사유제를 없애야 한다, 사회경제 역할은 이제 끝났다와 같은 주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영기업을 옥죄는 움직임이 거세지자 기업가들은 투자 의욕을 상실하고 해외로 이민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유 전 위원은 이 글에서 묻습니다. 경제의 양대 주력군인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면할 수 있겠는가 하고요. 전랑외교도 꼬집었는데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익을 강경하게 관철하는 중국의 외교 방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같은 외교 방향이 서방 기업의 대중 투자 철수 등을 야기해 중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게 유 전 위원의 분석입니다. 우리 기업도 중국의 이 보복 외교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쓰라린 경험이 있죠.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현지 불매운동의 여파로 롯데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사이에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중국의 태도에 질렸다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사실 시 주석이 중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은 일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근본 원인이 시 주석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죠. 시 주석이 억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류멍숑의 이번 글로 인해 중화권 내 시 주석의 경제위기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시한폭탄과도 같은 경제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중국 안팎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